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원자의 구조, 핵융합 대 핵분열, 원자력 발전, 방사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의 구조는 예전에도 배웠던 내용이라서 빨리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질을 쪼개고 쪼개다 보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물질 원소를 원자라고 하죠. 이 그림이 원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원자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원자 핵하고 전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배웠고요. 이 원자 핵이 이제 또 나머지 또 분리가 되는 거죠.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질 수가 있고, 이 또 양성자와 중성자가 쿼크로 되어 있더라. 또 이 쿼크는 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뭐 이제 신의 입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제 뭐 힉스 입자라고는 하는데, 저희는 이제 물리원은 쿼크까지만 다룬다라는 거고, 쿼크는 6종류가 있는데요. 쿼크, 다운 쿼크, 샤밍, 스트레인지, 탑, 바텀 쿼크인데, 이 쿼크와 다운 쿼크만 다루고,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더라.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양성자는 UUD, 중성자는 UDD, 이렇게 쿼크 3개씩 묶어서 구성된다라는 것까지 배웠을 겁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또는 전자, 이런 질량, 상대 전하량, 전하량에 대해서 적고 넘어갈 텐데, 굳이 알 필요는 없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서 조금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양성자는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플러스 1이고요. 중성자는 중성이니까 전하량이 없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이더라 라는 거고,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기 때문에 X 표시, 전자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다 라는 거고요. 전자랑 양성자는 같이 쓸 때 중성을 띠기 때문에 전자 하나의 전하량과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다. 양성자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 1.6767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 제곱 킬로그램이에요. 중성자는 1.67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kg.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같은 질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약간 중성자가 무거운 이유는 다운 쿼크가 쿼크보다 조금 더 무겁다라는 거지만, 이 숫자 같은 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는 이 양성자, 중성자보다 이제 1800배 정도 가벼운데, 그래서 질량이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 제곱 킬로그램이더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번호와 표기인데요. X라고 하는 어떤 원소 기호 명이고요. 왼쪽 아래에 적혀 있는 이 숫자가 원자 번호이죠.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양성자 개수가 몇 개냐를 알려주는 숫자인 거죠. 양성자가 6개. 양성자가 6개 있다는 거는 전자수도 6개가 주변을 돈다. 화학에서는 아마 전자수로 얘기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위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질량수를 얘기하는 건데,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원소는 양성자가 6개고 중성자가 13에서 6을 빼서 7개인 원소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 아래쪽에 보면 5가지의 경우가 나와 있는데, 동위 원소인 관계인 수소와 동위 원소 관계인 헬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질량수가 조금씩 숫자가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번호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원자 번호는 11122.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 11122가 되는 거고, 질량수는 여기 위쪽에 적혀 있는 거니까 1, 2, 3, 3, 4가 되는 거고, 중성자 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더해진 거니까요. 이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뺀 값이 중성자가 되겠죠.
0, 1, 2, 1, 2 이렇게 될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양성자하고 중성자 전자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양성자는 기호로 P로 쓰고요. 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양성자 이 원자 번호가 1번이고 중성자는 없으니까 질량수도 마찬가지 1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중성자는 N으로 기호가 표시가 되고 양성자가 없으니까 제로, 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질량수는 중성자 더하기 양성자라서 플러스 1. 전자 같은 경우는 2로 기호를 표시하고 중성자나 양성자가 없으니까 이 질량수가 0인데 양성자가 없는데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에 상대적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로 기호를 표시를 합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는 잘 알아두시면 화학 반응식 쓸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핵분열하고 이제 핵융합으로 올게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 핵분열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핵융합입니다. 이때 뭐 항상 보존되어야 되는 것은 이게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열 전에 또는 융합하기 전에 원자번호랑, 즉 원자번호라는 소리는 양성자의 개수가 항상 보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질량수 또 항상 보존돼야 되더라라는 건데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기 때문에 위에서 양성자 수가 보존돼야 되니까 중성자의 개수도 보존돼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요 원자 번호랑 질량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핵분열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먼저 쓸게요. 여기 중성자 하나가 우라늄하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 크립톤이라고 하는 거랑 바륨이랑 그 다음에 세 개의 중성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제 요 그림의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바륨이 56에 141.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이 먼저 이 보존되는 것들이 항상 보존돼야 되는 게 원자번호랑 질량수가 보존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열 전에 원자번호를 보면은 92예요. 그 다음에 분열 후에 원자번호도 몇이냐면 92가 됩니다. 같죠? 질량수도 한번 볼게요. 질량수 같은 경우는 236이고 여기 92 더하기 141 하면 233인데 중성자가 하나짜리가 3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을 더해서 236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 전과 분열 후에 원자번호와 질량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계산하는 문제들을 많이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분열 전에 모든 물질들의 질량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분열 후에 모든 물질들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 그러면 질량이 어디가 더 무겁냐? 분열 전의 질량이 훨씬까지는 아니죠. 무겁다. 그러면은 질량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질량이 줄어들었다라는 현상을 질량 결손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이 질량 결손이 일어난 만큼의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분열을 할 때는 질량 결손이 일어나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더라는 거예요. 이때 에너지는 얼마만큼 발생되느냐? mc제곱이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하면은 꼭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인 요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하더라. 질량이고 빛의 속도인 거죠. 요게 이제 핵분열 내용입니다. 핵분열. 이제 핵융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핵융합은 오른쪽인데 이제 수소, 중수소인 녀석하고 삼중수소인 녀석이 결합을 했더니만 헬륨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발생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합을 했을 때 또 항상 보존돼야 되는 것들이 원자번호. 분열 전에 원자번호가 2인데 분열 후에도 원자번호가 2인 거죠. 그 다음에 질량수.
5인데 분열 후에도 질량수가 5인 거죠. 그래서 똑같더라 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 합쳐지기 전에 모든 요 수소 두 개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분열하고 난 다음에 물질들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 분열이래. 합쳐지기, 융합하기 전의 질량이 여기도 마찬가지 무겁습니다. 즉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는 소리죠. 융합할 때도 이때 질량이 결손된 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핵융합이랑 핵분열이든 둘 다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 핵융합 반응이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핵융합 반응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태양이 이제 빛이나 열을 내고 있는 반응이 핵융합 반응이에요. 핵분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타나는 경우이고요. 위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무트가 붕괴되어 납이되는 과정인데, 비스무트는 원자 번호 83번에 210번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요 가라고 하는 물질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 돼야 되냐? 84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는 21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던 녀석이 납으로 82에 206이라고 하는 질량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나라고 하는 친구는 질량수가 얼마야 되냐면, 원자 번호가 얼마야 되냐면 2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 같은 경우는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헬륨이더라 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빠르게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런 오른쪽에 있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건데, 화학 반응식만 보더라도 이제 핵분열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이만큼의 에너지가 질량 결손에 의해서 나타난 에너지다 라는 거죠. 이런 이 구조에 관해서는 그냥 물리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핵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원소를 사용을 해서 분열할 때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수증기 갖다가 터빈을 돌려요. 모터 같은 걸 돌려서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더라. 이런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에너지 전환 과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또는 원자력의 장점 같은 경우는 우라늄 비용이 저렴해요. 그리고 지구 곳곳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단점 같은 경우는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방사능 노출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싸다는 거죠. 다른 것들도 더 있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로의 이제 구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감속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봉, 그 다음에 냉각재가 있습니다. 감속재는 보통 물이나 흙을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핵분열할 때, 연쇄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중성자의 속도를 저하시키는데, 속도 조절한다고 할까요? 어쨌든 속도를 조절을 해서 반응 속도를 이제 사람이 컨트롤할 때 쓰게 된다는 거죠. 감속재. 제어봉 같은 경우는 카드뮴이나 붕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중성자를 흡수를 해서 개수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3개씩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 1개를 흡수하든지 2개를 흡수하든지 3개를 다 흡수하든지 해서 연쇄 반응의 양을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각제 같은 경우는 물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걸 쓰는데 보통 물을 많이 씁니다. 분열을 할 때 열이 발생하잖아요.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열을 감소시켜서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합니다. 원자로의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수로, 중수로, 그다음에 고속, 증식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속제나 냉각제에서 사용하는 물의 종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경수로나 중수로로 나눠주는 거고요. 고속 증식로 같은 경우는 원료를 플루토늄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안 봐도 풀 수 있는, 보기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건데 질량수는 235죠. 기억 틀렸고요. 기억에 해당되는 거 분할할 때 중성자가 나오는 거죠. 니은 동그라미.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더라. 당연한 소리고요. 방사선 같은 경우는 나둠이 자연적으로 방사선 붕괴를 할 때 나오는 건데 처음엔 몰랐었는데요. 알파, 베타, 감마선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했어요. 처음엔 몰랐다가.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나서 찾아냈는데 알파선은 헬륨의 핵이었고요. 베타선은 전자였고요. 베타선은 전자. 감마선은 그냥 전자기파, 어떤 입자라기보다는 에너지, 전자기파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알파선 같은 경우는 핵이었기 때문에 전하량이 양성자가 2개 있잖아요. 전하량이 2번이고 얘는 1, 마이너스 1, 얘는 제로라기보다는 없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질량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거운 경우고 그 다음에 얘는 전자니까 가볍고요. 얘는 입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질량을 없다, 그냥 에너지 전자기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과력은 얘는 약하고요. 덩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전자기 때문에 중간 단계고 얘는 물질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투과력은 가장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플러스 전하량을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쪽으로 휘어지고 무겁기 때문에 바로 휘어지지 못하고 좀 휘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전자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휘어지더라라는 거죠. 플러스 방향 쪽으로. 전자기파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쪽이 아니니까 휘어지지 않고 그냥 쭉 영향을 받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나듐을 가지고 방사선을 찾아낸 사람이 노벨상을 2번 받은 분이신 거죠. 여기까지 해서 원자의 구조, 방사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